영업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사윤 강사입니다. 미라클 챌린지 시즌2 도전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2월 19일 월요일 16번째 줌특강입니다. 16번째 줌특강. 자, 오늘도 이 시간에 지금 몇 분 계시나요? 지금 62분. 예, 62명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강의가 지금 좀 전에 예고해드렸던 듯이 제일 자본주의에 관련된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가장 중요한 통화승수와 신용창조. 네, 처음 듣는 얘기 들으실 텐데 오늘 통화승수, 신용창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지난번 시간 여러분들 성공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습관은 7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시간에 가장 좋은 컨디션으로 가장 중요한 일을 처리한다. 그다음 일 자체의 보람을 찾고 일과의 규칙성을 준수하고 적절한 수준의 일을 하고 적절한 수준의 휴식을 취한다. 이 영업인에게 제일 중요한 게 활동량인데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서나도 무조건 하루에 3명 만나셔야 됩니다. 이걸 깨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루틴을 절대 깨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다 하더라도 무조건 하루에 3명은 상담을 해야 된다. 이 루틴이 깨지면 여러분들은 무슨 뭐 영업 고수 된다 이런 거는 다 헛소리예요, 헛소리. 실적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영업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공부하고 뭐하고 다니는 것은 실적이 나와야 돼. 결과물이 나와야 되고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열매가 없는 건 소용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헛소리. 우리가 지금 뭐 박사학위 따려고 무슨 뭐 지금 이 챌린지를 진행하는 것은 아니니까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소나도 무조건 3명을 하게 만나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은행업의 업사. 우리 지난번 시간 잠깐 우리가 복귀해 보겠습니다. 이거 이제 메소포타미아의 점토판. 여기서도 대부업에 대해서 나타나서 보리를 구워주고 뭐하고 우리가 굶어 죽지 않으려면 식량 구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내용들이 있더라. 그 다음에 결국은 이제 이 금은도 화폐, 금속 화폐가 출현하면서 옛날 물물교환에서 화폐 경제로 넘어가면서 이런 금에 대해서 금세공사가 결국은 은행업의 시초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그때 뭐 유태인 얘기하면서 왜 유태인들이 이걸 대부업으로부터 보관업. 지난번에 이걸 내가 빼먹었더라고. 대부업을 하면서 이제 보관업이 시작됐고 돈을 보관해주면서 그 다음에 이제 환전업을 하게 됐고 환전업, 공증업, 그 다음에 이제 이때부터 종이화폐가 출현하게 됐죠. 화폐 그 보관증, 금보관 영수증. 그다음에 그것이 이제 예대마진 산업으로 발전하면서 은행이 시작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통화를 발행하는 기능들이 된 것이죠. 자, 그러면 유태인들이 이제 지난번에 뭐 성경 얘기하면서 요 민수기라는 내용 통해서 이자, 은행업이 이렇게 해서 어떻게 시작됐는지 유태인들이 왜 이걸 장악하게 됐는지 얘기해드렸습니다. 자, 지난번 여기서 마무리했죠. 돈을 복제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본 있죠, 자본. 자본주의에서는 자본의 사유화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본. 그러면 가장 심각한 범죄가 뭐냐면 금융질서 교란죄라고 합니다. 위조지폐. 위조지폐. 네, 이건 여러분들 무조건 징역 살아요. 위조지폐는 집행유예가 없어요. 왜? 자본주의를 교란하는 가장 심각한 범죄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여러분들 우리가 쓰는 화폐는 아마 다다음 시간에 배우겠지만 옛날엔 금태환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화폐를 발행하려면 그만큼 금을 캐야 돼. 금 보관 영수증이었고 금 보관 영수증이자 금 교환 영수증이었기 때문에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이게 킹스턴 체제라 그래갖고 베트남 전쟁 이후로 미국이 깨버렸어요. 금태환제를 깬 다음에 야 이제는 무조건 금태환제 금이 안 캐지니까 전쟁을 하는데 돈이 없거든. 정제를 하려면 막대한 전비가 필요하죠. 옛날 그 베트남 전쟁 때 닉슨 대통령이 베트남 전쟁 자꾸 깨지니까 화폐를 찍어야 되거든. 금 갖고 집을 보증하려고 그러니까 금이 안 캐져. 야, 이제부터 이건 아니야. 필요 없어. 야, 이제부터 금태환제 안 할래. 그러면서 지금의 화폐제로 넘어오면서부터 이 돈에 대한 그 신용담보를 정부가 하기 시작했어요. 그 각 은행의 중앙은행, 각 나라의 중앙은행. 그래서 그러면서 금태환제가 깨졌는데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이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옛날에는 그 돈에 대한 실물 보증을 그 지급 보증을 금이 했는데 가치 보증을 이제는 이 지급 있는 화폐들은 그게 아닌 거예요. 복제물인 거야. 복제물. 자, 이게 이제 오늘 이게 뭔 소리냐면은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돈을 국가가 복제하면 상관없는데 민간이 복제하면 큰일 나겠죠. 왜? 아니, 여러분 뭐하러 돈 벌어요? 돈을 복제하면 되지. 근데 가장 손쉬운 범죄 뭡니까? 여러분들 그냥 오늘 5만 원짜리 화폐 그냥 복제해갖고 시장에 써보세요. 그러다 걸리면 그냥 바로 징역 삽니다. 화폐 위조죄니까. 그러니까 이게 모든 범죄자들의 꿈이 뭡니까? 돈을 위조하는 거예요. 돈을. 그쵸? 돈을 위조하는 거. 자, 아무튼 이것을 국가는 공식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원 통화라는 실물 돈을 은행에서는 파생 통화로 뻥튀기를 해. 이게 가장 자본주의에서 중요한 개념이에요. 본원 통화, 뻥튀기 된 돈을 파생 통화. 본원 통화라는 옥수수를 은행에서는 찧어갖고 뻥 튀기는 거예요. 그냥 뻥 옥수수로 튀긴단 말이죠. 강냉이로.
자, 여러분들 예전에 이 유대인들이 금 보관업을 했다 그랬죠? 왜? 금을 직접 들고 다니면 강도 만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훨씬 휴대하기 편하게끔. 그 다음에 금속이 은근히 무거워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특히 이런 금세공사, 골드스미스들이 대장장이를 블랙스미스라 그랬죠. 이 골드스미스들이 이 금 보관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무슨 일이 유대인들이 머리가 좋은 게 뭐냐면은 자, 그러니까 모든 은행업들의 시작이 예전에 금보관업인데, 그 예전에는 이제 그런 귀족들이, 왜냐하면 서민들은 돈이 없었어요. 그냥 귀족들이 결국 이제 귀족들이 결국 금을 소유하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본인들이 왜냐면 금을 지키려면은, 왜냐면 옛날에 그 귀족들도 막 농민 반란이 일어나고 산적대가 나타나고 뭐, 봉건시대 옛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보관하려고 하니까 군사를 동원해가 보관해야 된단 말이지. 야,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유명 유태인들이 돈을 자기가 보관해 주더라. 쟤들이 훨씬 쟤한테 맡긴 게 훨씬 저렴한 것 같아. 그 유태인들은 스위스 용병 이런 사람들 사가지고 지키는 거거든요. 용병을 하다가.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이제 은행에다 돈을 내가 맡기면서 금을 맡기면서 돈을 수수료를 지불했어야 돼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얼마나 머리가 좋으냐면 예를 들어서 백 그 말을 1톤을 갖고 있어. 보관하고. 근데 평상시에 그 찾아가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은 거예요. 10분의 1 이하인 걸 알게 된 거야. 유태인들이 이 가만히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오랜 세월 동안 계산해 보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그 말을 열 잎을 갖고 있어. 그런데 동시에 10잎이 다 찾아오는 경우는 없더란 말이죠. 10분의 1 이하란 말이지. 그러니까 이제 유태인들이 머리가 좋으니까 뭐냐면은 이거에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현재 받은 돈 있죠? 보관, 그러니까 예금이라고 칩시다. 예금이 현재 100억 원이 들어와 있어. 100억을 내가 예금하고 있는데 100억을 다 갖고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런 그 찾으러 오는 사람들, 귀족이 와서 야, 내 돈 좀 내놔. 한꺼번에 100억을 다 차가는 경우가 없더란 말이죠. 기껏해야 전체에 내가 보관한 양에서 10분의 1 이하 정도만 갖고 있어도 이 사람들 그 돌려주는데 큰 문제가 없는 거야. 그 유대인들이 이때부터 대법을 시작해요. 자기 돈 갖고 장사하는 게 아니라 남의 돈 가지고. 즉 뭐냐면 내가 이제 100억을 저기 막 이 귀족, A 귀족, B 귀족, C 귀족 해갖고 100억을 내가 지금 이제 보관하고 있어.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들이 한 방에 100억을 찾아가는 일이 없더란 말이지. 왜 신용부도만 안 나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귀족의 돈을 가지고서 내가 대법을 시작한 거예요. 왜? 돈 빌려다는 사람은 세고 셌으니까. 여러분들 왜 금융업이 대단하냐면 금융업은 수요가 항상 있어요. 왜? 지금도 여러분 돈이 많은 사람들, 돈 빌리고 싶은 사람이 줄 서 있잖아. 1금융권, 2금융권, 3금융권, 심지어 대법 찾아다니면서 돈 빌리금 사이 쌓여 있잖아요. 즉 뭐냐면 금융업이 왜 대박이냐면 공급보다 항상 수요가 초과해. 예, 공급보다 수요는 초과하고 기술 개발이 별로 필요 없어. 이게 바로 금융업의 매력인 겁니다. 그렇죠? 금융업이 뭐예요? 공장도 필요 없어요. 공장도 그냥 머릿속에서 굴러가는 거. 물론 옛날에 금화를 보관했지만 지금은 숫자래니까 왜 금융업이 대박입니까? 항상 공급 대비해서 수요가 초과한다니까 돈 쓰고 싶은 사람이 줄 서 있고 그 다음에 이게 공장도 필요 없어요. 부가가치는 끝내주는 데다가 기술 개발도 필요 없어요. 돈만 갖고 있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얘 유태인들이 이 그 골드스미스들이 귀족 돈 가지고 장사하는 거야. 남의 돈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무슨 일 벌어졌냐면은 귀족들이 어느 날 이제 소문을 들은 거야. 아니 유대인들이 지네들 돈 가지고 장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태인한테 찾아갔지 골드스미스한테. 야, 너 왜 우리가 맡긴 돈 갖고 네가 왜 장사를 해? 난 니네들한테 잘 보관시킨 거지. 그 돈에 대한 소유권은 우리한테 있어. 어? 그 돈 갖고 장사하지 마. 그 유대인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 돈에 무슨 표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네가 원하는 시간에 귀족님 아니 우리 그 귀족님께서 원하시는 순간에 원하시는 때 돈을 되돌려 준 그만이지 그쵸? 이 돈에 무슨 표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감가상각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돈 가지고 내가 쌈을 싸 먹든지 국을 끓여 먹든지 왜 신경 쓰세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14세기인가 하여튼 영국에서 내가 이 기사를 못 찾았는데 예전에 영국 법원에서 붙습니다. 뭐냐면 예금한 돈에 대한 소유권은 누구 것인가? 그 다음에 그 돈을 맡은 사람은 그걸 갖고 그런 사업을 벌릴 수 있나? 결국 어떻게 됐느냐? 어떻게 결론 났느냐? 예금한 돈의 소유권은 거기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결론이 났어. 여러분들 이 못 믿겠지만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은행에다 돈을 맡기죠. 그 돈에 대한 소유권은 은행으로 넘어가요. 나는 맡긴 증서, 예금 증서만 존재하는 거야. 진짜예요. 그래서 이 은행이 내가 맡긴 돈을 가지고 장사를 하던 쌈을 싸먹든 말아먹든 간에 우리가 관여할 수가 없어요. 정말입니다. 그래서 은행이 망하면 끝인 거야. 은행이 망하면 끝이니까 그래서 국가에서 5천만 원까지는 서민을 보호하자. 예금보호공사에서 예금보호가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은행에다가
그 돈을 이렇게 맡기잖아요. 예금을 하잖아요. 그 돈에 대한 소유권은 은행으로 넘어갑니다. 정말이에요. 그 우리는 예금 인출권만 소유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귀족들이 무슨 일 벌어져요? 야, 귀족 체면이고 뭐고 나발이도 없어. 그러면 나도 그 예금 대출 사업 할래. 뺏어가려고 그러니까 이제 그 골드스미스들이 제안한 거죠. 내가 받는 이자에 얼마 줄 테니까 대출 마진 있죠? 제가 대출 마진 7% 먹는데 우리 귀족님들한테는 1, 2% 이제부터 보관료 내지 마시고 내가 이자를 줄 테니까 그냥 나한테 맡기죠. 이렇게 해서 은행업이 시작된 거예요. 이렇게 된 거야. 이게 이제 바로 이게 모든 은행업이 이렇게 시작된 거예요. 예대마진 사업이라는 게 이때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예금과 대출의 마진 있죠? 이 사이. 여기 앞에 보면 예대 마진처럼 예금하고 대출과의 마진 차이 있죠? 예금은 2%, 대출은 7%, 예금 아니면 3%, 대출은 8%. 그 사이에 마진을 먹는 산업이 바로 은행업의 본질인 건데 이게 시작된 거예요. 즉, 돈 구워주고 보관해주고 돈 구워주는 그 차익을 발생시키는 게 바로 이 은행업이 시작된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은행업이 시작됐습니다. 그걸 이제 주도한 것도 이제 유태인들이 머리 좋은 유태인들이 스미스를 한 것이고 자, 그런데 자, 그러면서 이제 이 그림 나오죠? 이제부터 이제 귀족들한테 이렇게 돈 빌려주고 보관증 받고, 그 다음 이걸 가지고서 이제 이렇게 사업을 벌려던데, 여기서 통화승수와 신용창조라는 개념이 나와요.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제부터 이게, 이제 글씨가 안 보이는데, 예, 이 통화승수와 신용창조, 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도 가만히 보세요. BIS라는 게 있습니다. BIS. BIS가 이제 이게 뭐냐면 국제결제은행. BIS가 뱅크 오브 인터내셔널 세틀러먼트. 우리가 이제 이거를 지금 이거 우리가 BIS 기준이라고 이 신문 기사 보면요. 최소 자기 자본 비율 BIS 기준. 이거 맨날 우리가 신문 기사에 보면은 요 자기 자본 비율을 못 지키게 되면 부실 기관으로 전락하게 되고 부실 기관이 되게 되면은 국가가 청산작업을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게 있습니다. 그렇죠? 예전에 한때 우리가 굉장히 많이 BIS 자기 자본 비율이라면 자기 자본 비율 이게 바로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자 이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국제결제은행 BIS는 1930년 1월 헤이그 협정에 의해 설립된 중앙은행 간 협력기구로 현존하는 국제금융기구 중 가장 오래된 기구이다. 그래서 뭐 이제 1차 대전 끝나고 난 다음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된 건데 결국은 뭡니까? 네, 이건 뭐예요? 1988년에는 바젤 합의를 통해서 은행 시스템의 건전성 확보. 중요한 건 이제 자기 자본 규제합. 그러니까 이 금융기관이 부실기관인지 아닌지 우리가 기준을 정하자. 오케이. 자기 자본 비율 8%가 있으면 부실기관이 아니고 건전 우량기관인 거고 8%도 없으면 부실기관. 정한 거예요. 이 국제기구들이. 자, 이게 이제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은 여러분들 이거예요. 자, 내가 100억을 갖고 있죠. 100억을 예금 받았어요. 그러면은 8억까지, 거기에 8% 8억이죠. 8억만 통장 잔고에 두고 92억은 뻥튀기도 된다는 뜻이에요. 92억 갖고 장사해도 된다는 뜻이야. 다시. 내가 100억을 받았어. 예금을 받았어. 그럼 그 중에서 은행에다가는 8억만 두고서 92억까지는 장사해도 문제가 없다는 뜻이에요. 이게 우량기간이라는 뜻이야. 근데 8억까지 이하도 딱 털어먹으면은 예금 누가 찾으러 오는 사람 못 돌려주니까 파산할 수도 있게 재수 없음. 그렇죠? 문제가 없어. 그러니까 이 건전금융기간 8%라는 뜻이야. 이게 무슨 뜻이냐? 갖고 있는 돈을 12배로 축일 수 있다는 뜻이야. 정확히 12.5배인데 자기가 다시 무슨 소리냐? 100억을 예금 받았습니다. 그러면 내가 8억만 두고서 92억은 대출 사업한다 그랬죠? 이걸 다시 또 바꿔보면 100억이 있으면 100억을 예금 받았어. 그럼 100억에 12.5배 1250억으로 축여가지고서 그거하고 장사해도 된다는 뜻이에요. 없는 돈을 축여낸다고. 이게 은행업의 핵심이라니까. 없는 돈을 축여내요. 이게 되게 웃긴 거예요, 여러분들. 자, 이제 무슨 일 벌어지냐? 이게 무슨 뜻이냐? 이게 통화승수와 여기서 말하는 자기 자본 비율 있죠? 이거를 돈이 축여지는 비율을 통화승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렇게 이제 축여진 돈을 파생통화라고 하는 거예요. 이 파생통화를 신용창조한다고 표현해요. 왜냐하면 이게 가짜 돈인데 그걸 지불 보증해 놓은 거예요, 은행이. 가짜 돈인데. 예. 지금 비하에서 10% 늘었습니까? 그러니까 그래도 10배로 축여지는 거야. 예, 국제기준은 8%인데 10% 자기 자본비율 10% 그러면 10배로 돈이 튀겨지는 거 없는 돈 만들어 장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여러분들 한 200년 전에 미국에서 무슨 법이 있었냐면은 법원에 붙은 게 뭐냐면 어떤 사람이 은행 돈을 빌려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안 갚아버렸어. 그러니까 이제 은행에서 추심이 들어오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법원에서. 야, 없는 돈 아니냐, 니네. 재산상으로 피해를 안 입었는데 왜 나한테 돈 달라고 그러냐. 니네들은 본원 통화 갖고 있는 거 그대로 안 쓰고 니네 튀긴 돈 아냐. 근데 이렇게 해갖고 했는데 그 사람이 이겼어요. 진짜로 이겼어. 그랬는데 이제 이러면은 은행 제도가 망하니까 국가에서 쉬쉬하면서 그걸 싹 없애버렸지. 하여튼 그런 옛날에 그런 일도 있었다는 거. 즉 우리가 쓰는 돈은요, 진짜 돈이 아니라 튀겨진 가짜 돈입니다. 그리고 돈을 이게 금융업의 무서운 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자본이 있으면요, 무조건 10배로 튀겨 장사할 수 있다고, 돈 장사를. 응? 자기 자본 8%면 12배, 그 다음에 그 자기 자본 비율 10%면 10배로 튀겨 장사할 수 있다. 돈이 튀겨지는 비율을 통화승수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본원통에서 튀겨진 파생통화를 갖고 우리는 신용 창조한다 그래요. 왜? 그 돈에 대한 신용이 없으면 사람들이 거래를 못하죠. 이게 바로 자본주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개념. 통화승수와 신용 창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만 이해하면 이제 다 배웠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자기 자본 비율이 그렇게 웃긴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무슨 일 벌어지냐면, 자, 이제 한번 제가 스토리텔링을 해보겠습니다. 정사영 강사가 황은정이라는 그 금융기관에 지금 단톡방에 여기 좀 보여지는 화면에 제 밑으로 쭉 있는데, 황은정이라는 저기 은행한테 100억을 맡겼어. 100억을. 그럼 내 예금 증서에는 100억이 찍히죠. 100억이 찍힙니다. 황은정이라는 금융기관은 100억을 들고 있는 거야. 근데 이제 황은정 금융기관에 박창이라는 사업가한테 90억을 빌려줘. 90억을. 왜? 90억까지 빌릴 수 있죠. 자, 보세요. 그러면 내 통장엔 100억 찍혀 있고, 황은정이라는 금융기관의 저기 뭐 잔고는 8억, 시제는 8억이지만 박창희한테 또 92억 빌려서 돈이 두 배로 튀겨졌죠, 지금. 100억이 자, 100억 보세요. 100억이 내 예금 증서에 있는 100억, 은행 잔고에 8억, 박창희 계좌 대출받은 돈 92억. 두 배 튀겨졌죠. 이렇게 튀겨지는 거야. 그 박창희라는 사람이 또 사업가가 92억을 당장 쓴 게 아니라 최규옥이라는 분한테 또 잠깐 맡겼어, 은행에. 그럼 은행에서 그걸 가지고 또 튀긴다 그랬지. 돈이 이렇게 막 튀겨지는 거예요. 없는 돈이 막 생겨나는 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개념을, 이게 바로 자본주의 핵심 개념인데,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은행에 가면은 이 그 한국은행 통계 가면 본원통화라고 맨날 나와요. 본원통화. 이 본원통화는 뭐냐? 바로 화폐 발행. 실물돈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현재 제가 어젯밤에 조사한 건데 2023년 12월 평균 기준, 그러니까 12월 말 기준으로 해갖고 잔액이 261조. 그다음 말자는 그냥 평잔을 얘기하겠습니다. 평균 잔액은 261조가 있어. 이 본원 통화는 M1이라고 하는데 화폐 발행 잔액에다가 그다음에 민간이 보유하고 있는 장롱에 이렇게 보관하는 현금, 예, 그다음에 은행 보유 시제금, 시중에 있는 진짜 돈에는 261조예요. 이걸 본원 통화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본원 통화에서 여기 뭐가 나오는 게냐? M1이 나와요. M1. 협의 통화. 이게 파생 통화 이제 튀겨지는 거야. 이 돈이 통화 승수로 몇 배로 튀겨지냐? 현재 M1은 1192조로 튀겨졌어. 자, 261조가 5배 튀겨졌죠. 이건 뭐냐? 현금에다가 예금이 플러스 된 거야. 요구불 예금이라고 예금. 그다음에 수시 입출금 저축금. 협의 통화는 뭐냐면 이제 여기서 이거 외울 필요 없어요. 그냥 이런 개념이 본원 통화, 파생 통화만 기억하면 되는데 단계적으로 돈이 튀겨지는 걸 보여주는 거야. 그 아까 좀 전에 했던 M0였던 그 본원 통화에서 요구불 예금과 아까 내가 그랬죠. 예금을 하게 되면 그것도 돈이라고. 그죠? 예금 증서. 수시 입출금 저축금 예금. 그러니까 이게 1192조로 튀겨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M2라고 그래. M2는 뭐냐면, 광의 통화는 뭐냐면, 이 M1에다가 MMF, 마켓머니 펀드, 이거하고 2년 미만 정기예금, 뭐 수익증권, 시장금융통화, 뭐 금융채 이런 거 다 합쳐져 갖고, 이게 3,916조로 또 튀겨져. 아까 1,000조였죠? 1,000조가 다시 세배로 뻥 튀겨져. 3,916조. 3,916조. 그 다음에 이제 금융기관 유동성은 또 뭐냐면은, 위에 있는 M2에, 여기에 M1, M2에 2년 이상의 금융기관하고 그다음 한국증권금융 이 주식 저기 뭐야 증권금융이 있습니다. 거기에 예수금이라고 있어요. 예수금 주식 투자 같은 거 할 때 예수금이 있어 잡는 거. 여기에 보험계약 준비금 각 보험사 그러니까 1금융권 그다음에 그러니까 은행에 있는 돈 그다음에 증권사에 있는 돈 그다음에 보험사에 있는 돈까지 다 합친 게 금융기관 유동성이라고 합니다. 이거 다 돈이에요, 여러분들. 5,387 또 튀겨져. 그런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는 광의 유동성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에 정부 국채, 공기업 공채, 지방채, 기업보험까지 다 합치게 되면 6,772조.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돈이 무식 튀겨진 거야. 처음에 얼마였어? 우리나라에 실제 있는 돈은 실제 그 실물 돈은 화폐는 261조예요. 근데 몇 배로 튀겨진 거야? 이게 지금 6,772조로 튀겨진 거야. 몇 배요? 30배. 네, 30배. 응? 그렇다고 가짜 돈이냐? 가짜 돈이 아니에요, 이게.
이게 신용 창조가 된 돈이에요. 신용 창조. 결국은 각 금융기관의 신용도, 심지어는 개인의 신용도, 정부의 신용에 의해서 통화승수로 계속 튀겨지는 돈이니까. 자, 그럼 여러분 이 개념이 왜 이렇게 중요한 거냐면은 이걸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뭘 눈치채셔야 되느냐? 야, 무시무시하게 튀겨지는구나. 그렇죠? 뻥튀기 완전히 그냥 본원통화가 협의통화, 광의통화, 금융기관 유동성, 광의 유동성에서 보니 막 무속속도로 튀겨지죠? 자본주의는 신용경제구나. 그래서 뭐라고요? 자본주의는 신용경제구나. 그러니까 국가 신용도를 측정하는구나. 개인의 신용도를 측정하는구나. 기업의 신용도를 측정하는구나. 왜? 신용이 높을수록 자본주의가 활발하게 돌아가거든. 자본주의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신용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리먼 사태나 주기적인 경제 쇼크는 사회적으로 신용도가 우르르렁창 깨지는 거야. 그럼 무슨 일 벌어집니까? 사람들이 무슨 일 벌어져요? 가짜 돈보다는 진짜 돈을 찾는단 말이야. 어, 돈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이 아니라 달러, 달러가 아니라 금 이러면서 이런 신용경제가 무너져요. 이게 자본주의에서 제일 무서워하는 거야. 자본주의는 뭐라고? 신용경제, 즉 부채로 굴러가는 거야. 이게 부채 경제, 빚으로 굴러가는 거야. 계속 이게 빚으로. 근데 빚 보증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리먼 사태나 우리나라 IMF라는 게 뭐냐면은 갑자기 어떠한 금융 쇼크, 어떤 특정한 사건으로 인해서 이러한 부채에 대한 그 담보가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르르. 그래서 이게 막 전염되는 거, 질병하듯이. 그 사회 전체의 신용도가 몰락하겠죠. 이런 사람들이 무슨 일 벌어집니까? 그런 사람이 안전한 걸 찾기 위해서 한국 돈을 갖다 버리고 외국인들이 미국으로 들어가면서 달러를 찾기 시작하고 달러를 갖다 버리고 금을 찾는단 말이에요. 이러면서 자본주의가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자본주의의 종말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야. 자본주의는 뭐라고요? 신용경제다. 네, 신용경제. 신용경제를 결국 무슨 말하는 거다? 부채경제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부채를 얼마나 많이 막대하게 찍어내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1960년도부터 지난 그 70년 동안 미국 화폐 증가량이에요. 통화량, 총통화량. M2. 아까 M2라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문 기사 볼 때면 M1, M2, M3가 바로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원통화, 파생통화 말하는데 보통은 본원통화 M1, M0, 그다음에 이제 이 파생통화 보통 광의통화까지 해갖고 M2 정도 하는데 이게 미국 화폐가 이렇게 늘어난 거예요. 어? 근데 마지막 부분 보십시오. 여러분. 마지막 부분. 여기 그림이 약간 가려 있네. 이 마지막 부분 보면은 여기 우리 코로나 때 화폐 엄청나게 찍었죠. 엄청나게 찍었잖아. 이래서 이제 물가가 난리가 난 거예요. 왜? 갑자기 기울기가 갑자기 올라가지 않습니까? 마지막 부분 보십시오. 이 그래프에서 마지막 부분 보시면 갑자기 지난 2, 3년 사이에 화폐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죠. 왜? 각국이 막 돈을 막 찍어냈거든. 그러니까 지금 줄이는 거예요. 야, 돈을 너무 많이 찍어냈으니까 물가 급등할 거 아닙니까? 전 세계가 지금 고물가를 신음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화폐를 줄이고 있는 거야. 금리를 높여갖고 금리를 높이는 이거는 사실 극약 처방인 거예요. 그러면 부채에 대한 부담이 증가하니까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근데 이렇게 그 고금리 상황을 유지해서라도 시중에 있는 통화의 양을 줄여야 되거든요. 왜? 지난 이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해서 돈을 너무 많이 찍었거든요. 이게 보이죠, 여러분들? 자, 화폐가 이런 속도, 무서운 속도로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왜? 계속 장롱수로 돈이 들어가면 그 돈을 끄집어내서 돌리기 위해서 자꾸 사람들이 예금을 하고 돈을 축적하면서 계속 이걸 돈을 튀긴다니까 튀겨주고 그게 무슨 일 벌어지냐면 투자 중에 최고의 투자가 금 투자인 거예요. 왜?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금값이 지난 100년 동안 100배 넘게 올라갔고 지난 우리가 2000년도부터 지금까지만 해도 몇 배? 이게 금 가격이에요, 여러분들. 24년 전 이게 이제 온수당 아마 286, 이게 온수당일 겁니다. 지금 2000달러가 넘어가는데 20년 전, 저기 뭐 2000년 초반만 해도 286불이었습니다. 7배 올라갔죠, 7배, 7배. 여러분들 이게 이 수익률이 뭐냐면 우리나라 코스피 수익률 3배밖에 안 돼요. 이게 코스피 지수가 24년 전에 943이었고 이제 2648, 9327. 3배도 못 갔죠? 3배도 못 갔다. 코스피 지수는. 근데 금은 24년 전에 7배 올라간 거야. 금값도 엄청나게 올라간 거야.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돈 많은 사람들은 금을 사요. 금을 사. 왜? 만국 공통화폐죠. 실물화폐죠. 예, 이 최종 보증이 필요 없잖아. 금은 여러분들 누가 보증할 필요 없어. 금 자체가 화폐의 기능을 갖고 쓰면서 현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값을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투자 중에 투자는 금 투자예요. 대신 이건 초롱텀이지. 왜? 금값은 계속 올라갈 게 뻔하니까. 왜? 왜 금값이 올라가냐? 화폐값이 올라가잖아. 화폐량이 계속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반발로 야 화폐가 이렇게 늘어나면 언젠가 화폐가 휴지 조각 될 날이 오겠네. 야 민간만의 기술로 만들어 보자. 비트코인이 이래서 등장하고 비트코인이 이 리먼 사태 때 등장하게 되는데 비트코인 얘기면 다음에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암호화폐 가상자산이라고 하죠. 블록체인 기술이
사실 2008년대 리먼 사태 때문에 미국 화폐 신용도가 추락하는 그런 엽기적인 그러한 세계적인 사건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다. 반작용으로. 하여튼 금 투자. 그래서 이 금값이 올라가는 이유는 당연하다. 총통화량이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인간의 욕심은 끊임이 없고 자본을 소유하는 욕구는 끊임이 없고 통화성수 때문에 계속 돈이 팽창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지수가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증시 매력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이상한 그 모험적인 투자하시면서 쪽박 차지 마십시오. 그래서 공부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런 거. 공부하니까 벌써 알게 되죠. 내가 봐도 금 투자가 낫겠다 싶잖아요. 벌써 지난 과거 수치가 증명하니까.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이 두 가지 배운 거 이제 다 배웠어. 자본주의는 다 배웠고 이제 은행업은 그래서 다음 주에 네덜란드에서 시작되고 주식 제도가 왜 시작되고 보험으로 계속 넘어가겠는데 두 가지 통화 승소와 신용 창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해서 지금까지 이 역사를 다루고 무슨 뭐 대항해 시대니 뭐 이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들. 남아메리카에서 뭐 지리적 발견이 이게 두 가지 결국 자본주의 이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자본에 대한 개념. 우리가 맨날 다루는 돈이 있죠. 돈 하잖아. 튀겨진 돈, 통화승수에서 튀겨진 돈과 그다음에 신용경제, 즉 부채로 굴러가는구나. 그렇죠? 그래서 이 자본주의에서 제일 중요한 게 신용도예요. 돈을 빌려줄지 안 빌려줄지 뭘로 결정되는 거야? 신용도인 거야. 그러니까 자본주의에서는 인격이 뭐예요? 신용도예요. 그러면 신용파산, 신용불량은 뭐예요? 자본주의에서 죽는 거를 말하는 거야. 그래서 왜 국가의 신용도를 따지고 왜 지금 기업의 신용도를 따지고 개인의 신용도를 그렇게 따지는지 이제 아시겠죠? 왜 신용경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용도. 이해됐죠? 보험도 마찬가지죠. 신용도가 있어야지 보험금을 받을 거 아닙니까? 예, 이 두 가지 개념만 이해해서도 여러분들은 이제 금융 전문가가 되신 겁니다.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수업하고, 여기까지 수업하고, 이제 안우동 챌린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링크 제가 저쪽 방에 드릴 건데, 이제 옷 갈아입으시고, 안우동 챌린지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화면 좀 잠깐 공유하고 여러분들, 운동 계속 하시고, 나가지 마시고, 운동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짜자자자자자자. 자, 컨디션 어떠세요? 아주 좋으세요?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흐리다고 힘들다고 하지 마시고 어차피 살다 보면 비도 오고 눈도 오고 바람도 불고 행사도 있고 미세먼지도 있고 그러니까 네, 자, 딱 1분 되면 30분에 시작하겠습니다. 음, 오늘도 열심히 해보시고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은 살살 따라 하세요. 네, 본인의 컨디션에 맞춰서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음, 자, 일어서세요. 오케이. 자, 손목하고 발목부터 올려보겠습니다. 준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반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허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반대로.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어깨.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무릎. 하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반대로.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뒤에서 앞으로. 하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뒤에서 앞으로. 하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목 돌려볼게요. 하나, 오른쪽으로.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반대로.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어깨 당겨주기. 하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반대.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렇지. 하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목 당겨주기. 오른손 연중샷. 왼손으로. 하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반대.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뒤통수 잡고 앞으로.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턱 받치고 뒤로. 넷,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손목 당겨주기. 하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아래로.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반대손.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아래로. 넷,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다리 쩍 뻗어보고 최대한 다리 벌리고 무릎 눌러주기. 하나, 날개뼈를 쭉 펴봐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반대.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허리 앞으로 숙여주기. 하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뒤로 젖혀보세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앞으로 한 번만 더 해볼까요? 하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뒤로 젖히기.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제자리에서 뛰어볼게요. 시작. 하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심호흡. 하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들이마시고. 셋, 넷, 뱉고.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오늘 이제 5세트째입니다. 매주 한 세트씩 늘고 있으니까 오늘 5세트 해보고 다음 주에 6세트를 하려면 여러분 이번 주에 어떻게든 시간 내서 5세트를 매일매일 반복해야지 느는 거예요. 아셨죠? 푸시업부터 해볼게요. 엎드려 보세요. 그리고 영상 보고 계속 연습해 주세요. 자세가 나올 때까지. 자, 푸시업부터 준비. 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오케이, 누우세요. 크런치 해볼게요. 크런치. 배 딱 쥐어짜고 해야 돼요. 복부 쥐어짜고. 준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스물. 천천히 일어나세요. 천천히 일어나시고 스쿼트 해보겠습니다. 스쿼트. 오케이. 준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스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서른. 오케이, 1세트 끝. 첫 세트니까 좀 천천히 했고요. 두 번째 세트부터 속도가 좀 붙을 거예요. 근데 내가 체력이 안 돼서 동작이 빨리 안 되면 천천히 하셔도 돼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운동은 개인한테 딱 맞는 게 좋은 거예요. 옷도 그렇잖아요. 옷도 나에게 가장 잘 맞는 옷이 좋은 거지. 옷이 크거나 옷이 작으면 불편함을 주잖아요. 그래서 남하고 비교하지 마시고 나에게 잘 맞게 하시되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면 돼요. 그렇게 하면 돼요. 그리고 보니까 한 주 한 주 지나면서 자세들이 좋아지고 있네요. 그래서 만족하고요. 그 대신 딱 이 챌린지가 끝났을 때는 이 운동만큼은 내가 혼자서 스스로 잘할 수 있을 때까지 본인의 능력을 높여주시면 도움이 되니까 그렇게 하시면 돼요. 요즘에 건강을 잃어버린 세상이잖아요. 예, 많은 사람들이 많이 아프고 질병도 다양해지는데 중요한 건 운동을 해주면 여러분들이 진짜 건강할 수 있으니까 아침 일찍부터 이렇게 일어나서 내가 시간 투자해서 나를 위해서 호사를 누린다고 생각하세요.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오케이. 자, 호흡하시고 두 번째 세트 해볼게요. 준비. 엎드려 보세요. 오케이. 준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나이스. 잘했어요. 누워주세요. 누워서 복부를 할 때는 내 배에 있는 지방을 참기름 짜듯이 쭉쭉 쥐어 짠다고 생각하세요. 준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스물. 헤이, 다섯. 나이스 굿. 아주 잘하고 있어요. 좋아, 좋아, 좋아. 훨씬 잘해. 준비. 호흡하고, 코로 호흡 마시고 입으로 한번 뱉고. 자, 마음에 준비하고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스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한 번 더. 오케이. 하고 잘했어요. 두 세트 끝. 물도 마시고. 운동할 때 물을 마셔주면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서 노폐물 배출을 빨리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운동을 하는데 많이 헐떡댄다는 건 몸에 수분이 부족해서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배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힘들어하죠. 빨리빨리 배출하려고. 그게 체력인 거예요. 그래서 항상 충분한 물을 섭취해 주는 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음. 그래서 항상 정상용 강사님 강의 들으면서 물을 홀짝홀짝 마셔주면 딱 30분 강의 듣고 딱 운동 시작할 때 되면 이미 내가 마신 물이 내 몸의 컨디션을 굉장히 높여주는 상황이 돼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그래서 물 먹는 것부터 잘 챙겨서 물 드시고 잠 잘 자시고 좋은 음식 드시고 운동하고 필요한 보충제 챙겨주시면 여러분들 진짜 건강하실 거예요. 꼭 여기 계신 분들은 살아 계셔서 47년 후에 제 생일날 꼭 와서 축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상상도 안 되네요. 47년 후라는 게. 내가 산 날보다 더 살아야 되는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네. 자, 호흡 하시고 딱 1분 더 쉬었다가 해볼게요. 5세트 할 거고,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6세트. 연습 잘 해주세요. 그래도 딱 보니까 연습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챌린지 방에 운동했으면 저 운동했어요 하고 이렇게 글도 올려주세요. 누가 잘하나. 왜냐하면 최종에 우리 성적 발표할 때 다 도움이 되니까. 준비. 푸시업부터 세 번째. 벌써 세 번째입니다. 푸시업 준비. 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나이스 굿. 오케이. 자, 준비. 하나, 둘, 셋,
둘, 쥐었자, 쥐었자.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스물. 오케이, 일어서. 벌떡벌떡 일어나지 마세요. 허리 다쳐. 천천히 일어나도 돼요. 그렇게 바쁘지 않아, 우리는. 천천히 호흡하고. 자, 일어나면 코로 호흡 한번 마시고 입으로 뱉고. 난 잘하고 있다. 힘들어도 잘하고 있다 생각해야죠. 준비. 포트 갑니다. 3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여덟, 아홉, 스물. 네요. 10개 남았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한 번 더. 우후. 3세트 끝. 잘했어요, 잘했어. 아주 잘했습니다. 네. 저는 여러분, 제가 항상 그 어떤 강의나 이런 거 할 때 상타라고 이렇게 퍼포먼스를 하거든요. 근데 올해 처음 퍼포먼스를 이번 주 토요일 날. 여러분 혹시 돈의 속성 쓴 김승호 회장님 아세요? 그분이 1년에 4번 한국에 와서 강의를 하는데 12강이 뭐냐면 사업에 실패했을 때 일어서는 법이라고, 사업에 실패했을 때 일어서는 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절식이고 두 번째가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사업 실패했다고 술 먹고 막 좌절하지 말고 음식 조절하면서 운동해서 체력 기르면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그런 내용에서 하는데, 그 강좌를 제가 직접 주도하거든요. 12강을.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 날 포스코 역삼 이벤트홀에서 제가 퍼포먼스를 하는데 요즘에 설 지나고 나서 조금 나태해졌어요. 그래서 음식 조절을 안 해가지고 조금 살이 쪄서 저는 이번 주간 오늘부터 토요일까지 조금 다이어트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따가 수업 끝나고 인바디 할 건데 인바디 사진 찍어서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 제가 토요일 날 아침에 또 인바디를 한번 올려볼 테니까 일주일 동안 얼마나 뺄 수 있는지. 근데 혹독하게는 안 할 거고요. 그냥 적당하게 하던 대로 하는데 조금 덜 먹고 조금 많이 움직여 줄 거예요. 그렇게 아시면 돼요. 그래서 저도 어떤 그 목표가 있고 그러면 좀 더 다이어트를 한다는 거. 여러분도 어떤 목표가 더 열심히 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네. 자, 네 번째. 파이팅! 다 했다, 다 했다. 네. 준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어이, 잘했다. 누우세요. 천천히 누우세요. 오케이. 호흡하고, 코로 마시고 입으로 뱉고. 자, 갑니다. 준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스물. 오케이. 천천히 일어나고. 오케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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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케이. 천천히 일어나고. 코로 호흡 마시고, 입으로 뱉고.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준비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스물. 으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오케이. 굿, 굿. 오케이. 자, 네 번 했고, 자, 오늘 다섯 번째 도전이니까 여러분이 걷지 않은 길을 오늘 걸어보는 거예요. 다섯 번째. 와, 대단하다. 오고고. 자, 이제 요번 주가 2월이 끝나는 건가요? 아니구나. 다음 주구나. 네. 오케이. 벌써 금방 이제 3월 오니까 여러분, 날 따뜻해지면 옷을 얇게 입어야 되니까 준비하세요. 네, 겨울에 입었던 외투를 벗읍시다, 우리. 네, 천천히. 어, 천천히 벗으면 돼요. 네, 뽑아고, 입으로 뱉고, 물도 마시고. 자, 이따 수업 끝나고 궁금한 거 있으면 많이 질문하세요. 궁금한 게 많아야죠. 여러분들 몸에 대해서 그렇게 잘 모르시잖아요. 자꾸 물어보시고 내가 내 몸을 관심 있게 볼수록 궁금한 게 많아져요. 관심 없으면 그냥 겉만 보는데 관심 있으면 디테일하게 좀 더 들여다보잖아요. 내 몸을 알아가는 과정이라고요. 공부하면서 해야 돼요. 그냥 다이어트 건강하게 몸 만드는 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한 게 아니라 공부를 해야지만 는단 말이에요. 공부하시라고요. 오케이. 호흡하시고, 자, 코로 호흡 마시고, 입으로 깊게 뱉고, 마지막 다섯 번째 준비해 볼게요. 자, 엎드려 보시죠. 준비. 자, 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오케이, 누워보세요. 자, 복부 운동 다섯 번째. 최대한 열심히 하셔야 돼요. 마지막 운동이 중요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스물. 오, 구. 자, 마지막. 자. 천천히 일어나도 돼요. 급할 거 없어. 코로 호흡 마시고, 입으로 뱉고. 휴, 잘한다. 칭찬해주고. 자. 준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스물.
10개 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오케이, 굿. 잘했어요. 오케이. 호박고. 아주 잘했어. 네, 화이팅입니다. 아주 잘했어요. 네, 오늘 26분 걸렸습니다. 스트레치까지 포함해서. 네, 30분 넘게 안 했어요. 네. 여러분, 놀 때 2, 30분은 너무 짧은데, 운동할 때 2, 30분은 너무 길죠. 여러분이 좋아하는 분들한테는, 운동 시간이 너무 짧다고 느꼈을 거고, 운동하기 싫은 분들은 지옥 같은 시간이 지나갔어요. 근데 중요한 거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일단 버텨내면 돼. 버텨내면 진짜 좋다. 오케이. 자, 이제 벌써 4주차죠. 1주. 아니죠? 오늘이 3주차. 네, 3주차. 작심삼일이라고 아마 3주차가 좀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이 챌린지가, 나 이번에만 끝나면 끝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챌린지가 끝나면 또 챌린지가 시작되고 계속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내일 죽을 거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돈 왜 버세요? 돈 왜 모으세요? 왜 투자하세요? 영원히 살 것 같아서 돈을 계속 모으는 거잖아요. 제가 항상 그 얘기 하는데, 예를 들어서 아놀드 너는 딱 태어나자마자 뭐 70에 딱 죽어 그러면은 적당히 돈 벌고 그 70 동안 쓸 수 있는 돈 모았으면 그냥 n분을 해가지고 매일매일 까먹으면서 살 수 있는데 그게 안 되잖아.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그래서 계속 우리가 뭔가를 모으는 거잖아. 어, 어. 그래서 중요한 게 저도 운동을 계속하는 이유는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이왕 죽을 때 멋지게 죽고 싶어서 계속 운동한다니까요. 사람들이 저한테 그러거든요. 아니, 그 정도 몸이면 그냥 적당히 먹고 살아도 되지 않냐. 아니요. 적당이란 말이 어디 있어요. 그거는 진짜 의미 없는 말 같아요. 적당히. 그 적당히 기준 완전 다른 거 아시죠, 여러분? 정말 자기 관리 잘하는 사람의 적당히는요. 자기 관리 안 하는 사람의 최고점보다 더 열심히 하는 게 적당히의 기준이에요. 어, 그게 적당이라고요. 그 적당히의 기준이 없단 말이에요.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건강? 어떤 게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그 기준점을 잘 명확하게 정해놓고 하시면 되는데, 그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좋아. 나는 체력이 안 되니까 안홀동 1, 2, 3 운동 꼭 5세트만 죽을 때까지 할 거야. 대박인 거죠. 5세트만 매일 한다? 여러분 괜찮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직업이 저 같은 트레이너야. 어, 사람들이 저를 초이스할 때 뭐 안홀동이다. 와, 책을 6권 썼대. 아니요, 이런 거 아니에요. 일단 그래도 딱 봤을 때 와, 저 사람 몸 관리 되게 잘 됐네. 그걸 배우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보험 일을 하시는데 보험업계에서 또 나름 네임밸류가 있는 분들 만나고 싶은 거 보세요. 그 사람이 어떻게 저만한 실적을 꾸준히 할 수 있을까 이런 거 아니에요? 똑같다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특별해지고 싶으면 그 사람들 부러워하지 말고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 자리에 갔는지를 보시라고요. 여러분들은 못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기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특별해지는 거라니까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제 주변에 이 바닥에서 또 레인밸류가 높은 분들 딱 이렇게 보면 정말 특별한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으세요? 그렇게 저 시간을 오랫동안 할 수 있을까? 쉽지 않단 말이에요. 쉽지 않으니까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정상윤 강사님 정말 특별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놀라운 게 저는 이제 정상윤 강사님 이렇게 유튜브에 검색해서 옛날에 올린 영상을 봤거든요. 옛날에 진짜 젊고 말랐더라고. 젊고 말랐어. 엄청 말랐더라고요. 저 깜짝 놀랐네. 약간 모델빛 나더라고요. 젊었을 때는. 네. 요즘에 살짝 살이 찌셨는데 네, 살 빼셔야 됩니다. 네, 정상윤 강사님. 제가 네, 젊었을 꼭 때 빼겠습니다. 먹는 영상이 몇 개 있더라고요. 반성하겠습니다. 네, 저 엄청 말랐. 선생님 질문 있어요, 질문. 네, 김수희 님이 질문해 주신 건데 운동하기 전에 물 마시고 배 아프고 땡긴 경우에는 왜 그런 건가 질문 주셨어요. 운동하기 어, 전에 물 마셨을 네, 때 네.
근데 그게 보니까 문제가 있네요. 그건 진짜 심각한 문제다. 왜냐하면 물을 마셨을 때 흡수가 안 되면 머무르게 장에 그게 흡수가 돼야 되거든요. 빨리빨리. 약간 뭐라고 표현할까? 그때는 물을 어떻게 마시냐면 한 번에 벌컥벌컥 마시고 입에 머문 다음에 이렇게 약간 입에서 머문 다음에 조금씩 마시면 돼요. 그러니까 물을 너무 급하게 마시면 우리 몸에서 역류 현상이라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갑자기 폭우가 오면 우리 하수도에 물이 한 번에 못 내려가니까 오바이트 한다고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한 번에 마시지 마시고, 그리고 이 물을 차가운 물을 드셨다면 그럴 수 있어요. 물은 체온보다 높을수록 좋은 거예요. 미지근하거나. 그래서 저는 아침에 물을 마실 때는 약간 뜨겁게 해서 푹 불어서 마셔요. 여러분, 물 마시는 것도 공부해야 된다? 하물며 물을 마셔도 공부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물체 경험해 보셨어요? 진짜 물 먹고 체하면 약도 없다고 옛말에 있어요. 신기하죠? 갑자기 물 차가운 거 딱 먹다가 갑자기 딱 막히거나 살이 걸려보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물을 조금씩 천천히 마시고 미지근한 물을 마시면 돼요. 음, 그래서 나이 들면요, 물 한 모금도 못 삼켜요. 스쿼트 할 때 뼛소리가 나요. 아, 그게 전문 용어로 충돌증후군이라고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 이렇게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성분들은 아실 건데 만두피를 필 때 돌려가면서 밀대로 골고루 밀어야지 똑같은 두께로 펴지잖아요. 근데 한쪽이 두꺼워지면 터지죠, 거기가. 우리 몸에는 다리 근육으로 쳐볼게요, 다리 근육. 우리가 이제 무릎 위쪽으로 앞쪽에 있는 거를 전면 다리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네 개의 근육이 있어요. 내측 관근, 외측 관근, 중간 관근, 그 다음에 대퇴 직근. 그리고 우리 그 무릎 뒤쪽에 엉덩이 편에서 오금이라고 무릎 뒤편에 붙어 있는 근육이 반건양근, 반망양근, 짧은 대퇴 이두근, 긴 대퇴 이두근에서 총 8개의 근육이 붙어 있어요. 그러면 어떤 특정 근육이 짧아져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짧은 쪽으로 더 많이 당겨지겠죠. 그러면 뼈와 뼈가 부딪히는 소리예요. 어, 결론은 좋지 않아요. 좋지 않은데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이 두 가지예요. 내가 네 개의 근육을 눌러봤을 때 통증을 느끼는 부위는 짧아졌다는 거예요. 거기를 폼롤러로 풀어주든지 손으로 풀어주든지 마사지기로 풀어든지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풀어주면서 운동을 할 때 발의 위치가 11자에서 살짝 움직여주면 소리가 들나는 부분을 찾아서 그렇게 하면 돼요. 어, 그걸 충돌 증후군이라고 그게 지속되면 거기에 염증이 생기고 염증이 생기면 통증이 유발될 수 있다. 왜 차 있죠, 차. 저는 이제 차 산지 한 5년이 되니까 시동 걸면 더덜덜덜덜덜덜 더덜덜덜 하잖아요. 왜요? 엔진이 꽉 조여지지 않거나 있어야 될 자리에서 조금 밀리면 소리가 나는 거예요. 결코 좋은 소리는 아니지만 충분히 고칠 수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어. 그리고 여러분, 저는 이제 항상 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저 핸드폰 진짜 지금 사용하는 핸드폰 3년 넘었거든요. 갤럭시 쓰고 있는데. 근데 중요한 게 어떤 사람은 2년 만에 새 핸드폰으로 교체가 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3년, 4년, 5년을 쓰는 거. 왜 그럴까요? 자주 안 떨어뜨리면 덜 망가져요. 핸드폰 자주 떨어뜨리면 망가집니다. 여러분이 나이에 비해 자주 아프다는 건 여러분이 몸을 잘못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 제가 세상에서 가장 회원님들이 저에게 하는 말 중에 싫어하는 말이 하나가 있는데요. 유전이란 말이에요. 유전. 유전. 어, 그러면 유전이 그러면 엄마 아빠가 단명했으면 나도 단명해야 되나요? 아니요. 저는 유전보다 후천적인 게 훨씬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치면은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가난하게 태어났으니까 나는 가난하게 죽어야 됩니까? 아니요. 그 가난을 내가 끊어버리면 내 다음 대부터는 부자로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난 사람은 그걸 끊는 사람이고요. 불쌍한 사람은 그걸 받아들여서 사는 거예요. 후진국이면 평생 후진국이어야 되나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몸이 유전으로 우리 집안은 다 뚱뚱해. 그냥 나 이렇게 살 거야. 사셔도 돼요. 근데 그렇다면 내가 변하지 않는다는 Y라는 말을 왜요? Why? 왜? 왜? 왜?
그러니까 변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하늘을 사람이 날 수 없다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비행기라는 걸 만들어서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되물어보세요.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을까?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까? 방법, 그래야지만 방법을 찾죠. 의문점이 생겨야 고쳐보고 싶을 거 아니에요. 어, 그냥 나는 이렇게 살 거야. 그냥 사세요. 네. 세상에서 가장 그 도와주기 힘든 사람이 포기한 사람이에요. 포기했으니까. 나는 그냥 그렇게 살 거야. 그런 사람들을 가르치는 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정말 조그만 걸 줘도 그걸 다 이루고 오는데,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있죠. 진짜. 저도 정말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으니까 흙수저, 흙수저. 저 진짜 흙수저. 정말 단칸방에서 5명이 저희 5식구가 살았단 말이에요. 저는 배부르면 그게 제일 행복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건 아니잖아요. 지금은 오히려 배고픔을 즐기는 거 아니에요? 그쵸? 부자들은 배고픔을 즐겨요, 여러분. 아셔요? 가난한 사람들은 배부름을 즐겨요. 여러분 어떠세요? 배부를 때가 제일 행복하세요? 또 가난한 건데. 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항상 배고프다니까요. 저 배고파 있어요. 어, 지금도 배고파요. 먹을 게 없어서 배고픈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제 여기 킬짐 냉동실에 보면 회원님들이 사다 둔 떡, 빵, 과자, 뭐 진짜 냉동실에 잔뜩 있는데 언제든지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안 먹는 거예요. 왜? 전 안울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운동 가르쳐주고 지식을 전하면서 여기 서 있는 거 아닐까요? 어, 그래서 저는 특별한 거고. 그런 거예요. 선생님 그래서 질문이 있습니다. 또 질문. 네. 예, 박창희님 질문인데요. 스쿼트 후에 무릎 아픔은 자세 문제일까요? 이런 질문 주셨네요. 둘 중에 하나겠죠. 과체중이라 내 무릎이 못 버틸 수도 있고요. 과체중이요. 과체중이라 무릎이 못 버틸 수도 있고, 두 번째, 근육이 그 해야 될 일을 근육이 약하니까 무릎이 대신해서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고치셔야죠. 고치셔야죠. 그리고 몸에 염증 반응이 심하고 혈액순환이 안 되면 통증을 유발할 수도 있고요. 네. 근데 제가 보니까 자세가 잘못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엉덩이 근육하고 허벅지 뒤에 근육을 많이 사용해야 되는데 앉으면 못 일어날까봐 무릎을 많이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직접 봐야 돼요. 어, 다 이유가 있어요.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나겠죠? 다 똑같이 스쿼트 하는데 무릎 안 아프신 분들 계신데 무릎이 아프면 첫 번째 과체중이다. 1톤 트럭에 2톤을 싣고 있으니까 바퀴가 짜부 되겠죠. 짜부. 전문 용어로. 어. 두 번째, 혈액순환이 잘 안 되거나, 세 번째, 염증 반응이 있거나, 이 세 가지에 하나예요. 고치려고 노력해야죠. 네. 원래는 운동 후에 허벅지가 아픈 거는 잘하고 있는 건데, 무릎이 아픈 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내가 내 몸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내가 뭐가 문제지? 어, 그렇게 생각하면 변할 수 있어요. 내가 뭐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은 이미 변한 거예요. 근데 생각 자체를 안 하면 안 된다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생각이 말이 돼요. 말이 행동이 돼요. 행동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인생이 된다니까. 여러분의 몸은요, 여러분이 살아온 인생의 습관이에요. 어, 여러분 거울 보면 내가 어떻게 산 줄 알아요. 어, 어. 거울을 보면서 오래 샤워장에서요, 샤워하면서 내 모습을 오래 볼 수 있다면 괜찮은 몸을 갖고 있는 거고요. 어, 빨리 옷을 입는 사람들은 뭐가 문제가 있는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옷으로 가리지 마시라고요, 옷으로. 여러분, 옷으로 가리지 마세요. 아셨죠? 여러분이 옷을 안 입고도 멋진 몸을 갖고 있다는 건 괜찮은 거라고. 그러니까 부자들이 하와이에 사는 거예요. 어, 어, 가난한 사람들은 추운 나라에 살아요. 옷으로 다 가려야 되니까. 여러분의 몸을 항상 겨울로 만들지 마세요. 어, 내 몸은 여름같이 사세요. 네. 한꺼풀이라도 적게 입을수록 멋진 몸을 만드시라고. 금방 이제 더워져요. 여러분들 꼭 여름에 한번 만나고 싶다. 어떻게 입고 다니는지. 네.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중요한 게 인류가 진화할 수 있었던 게 철이 없어지면서부터 진화가 더 빨리 됐대요. 왜냐면 털이 있으면은 체온 조절을 물로 못 하는데 인간은 털이 없기 때문에 체온 조절을 수분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더우면 땀이 나고 그런 것 같이. 그래서 인류의 진화 사연을 공부하다 보면 털이 없을수록 진화가 잘 된 거래요. 그래서 왜 미개한 애들 털 많다고 그러잖아요. 농담 삼아. 어, 그래서 저는 되게 중요한 게 이 피부라는 게 이 피부가 단순하게 그냥 살이 아니잖아요. 이 피부에는 엄청난 노하우가 있거든요. 체온 조절도 하고 외부로서 방어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피부가 노화가 제일 빨리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노화의 표적은 피부란 말이에요. 피부. 어, 그래서 젊어지려고 얼굴 땡기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리프팅하고. 어. 근데 제가 항상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저한테 돈이 있으니까 시간 내서 피부과도 가서 피부도 좀 하고 그러는데 저는 안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성형외과나 피부과에서 무료로 시술해 준다고 연락 되게 많이 와요. 근데 저는 공짜여도 안 해요. 왜 안 하는 줄 아세요? 그거 하기 시작하면 계속 하게 되더라고요. 처음이 무섭지 한 번 하게 되면 해서 좋아지는 것 같으면 또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예 안 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생각해요. 영원히 할 수 있는 거 아닌 이상은 안 한다. 늙어서 피부만 팽팽하면 뭐예요? 휠체어 타고 다니는데 피부만 팽팽해. 뭐 할 건데요? 목발 짚고 다니는데 피부만 팽팽해. 뭐 할 거예요? 피부 뜯어먹고 살 거예요? 아니잖아. 아니잖아요. 제가 항상 농담삼아 얘기하는데 인디언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머리숱 없는 걸 부끄러워하지 말고 머리속 빈 거를 부끄러워하더라고요. 인디언 속담이. 저는 머리숱 없을 때 되게 좌절감을 느꼈는데 삭발하고 나니까 별로 머리숱 없는 거를 모르잖아요. 삭발을 했으니까. 오히려 저는 머리를 미는 순간 훨씬 자유로워졌어요. 예전에 머리숱이 없을 때는 집에서 나오는데요. 머리 흑채 뿌려야 되죠. 또 어떻게든 머리 모양 만들어야 되죠. 진짜 힘들었거든요. 근데 머리를 삭발하고 나서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일단 흑채 값도 안 들고요. 아침에 머리에 신경 쓰는 시간이 줄었잖아요. 그 시간에 저는 책을 읽는 거예요. 얼마나 자유로워요. 사람이 내려놓으면 되게 자유로운데 그걸 못 내려서 힘들잖아요. 남자분들 엄청 여성분들도 요즘에 탈모가 심해가지고 저는 키가 크니까 이렇게 길 가다 보면 여성분들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정수리를 보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근데 탈모 심한 분들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게 호르몬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환경으로. 근데 저는 여성분들이야 삭발하기가 어려운 세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남자분들 애써 막 그 없는 머리를 옆으로 막 위로 좌로 우려 해가지고 이렇게 커버하는 분들 보면 좀 안쓰럽긴 해. 그래서 저는 요즘에는 대한민국도 되게 문화가 많이 바뀌어서 삭발한 거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부정적으로 보지 않아요. 옛날에 삭발은 반항의 도구였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 학교에 반항할 때 삭발하고 그러면 학생부시로 끌려가요. 너 반항하는 거. 아니 되게 웃기죠. 내 머리를 내가 밀었는데 왜 그게 반항이 돼요? 근데 아직도 왜 국회의원들이나 어떤 그 사람들 이렇게 반항할 때 삭발식 하잖아요. 삭발식. 어.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남자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이 또 삭발이라 생각해요. 다시 돌아온다면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건강을 안 좋게 하는 거는 빨리 내려놓는 게 좋단 말이에요. 버리세요. 그리고 늦게 자는 버릇을 가지고 계시면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버릇을 바꿔보세요. 그러면 훨씬 나아진 삶이 된다니까요. 저도 원래 늦게 자던 사람이었으니까. 근데 아침이 훨씬 일찍 일어나는 게 똑같은 시간을 쓰는데 뭔가 더 특별함이 있어요. 어, 남들 자는 시간에 일어난 거니까.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거잖아요. 근데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것 자체만으로 특별해진단 말이에요. 그게 특별해지면 내 삶이 정말 특별해진단 말이죠. 어, 그래서 특별하게 살고 싶다.
나는 그러면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거 한번 해보시고 아놀드 5대 수칙 잘 지켜보세요. 정말 그 5대 수칙은 저는 죽을 때까지 그 5대 수칙 안에서만 살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한테 반항하지 말고요. 내 자신한테 반항하는 거예요. 저는 매일 그 5대 수칙을 지키기 위해서 저에게 굉장히 반항하고 있는 거예요. 네. 어제도 주말인데 TV를 틀었는데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예능이. 계속 보고 싶은데 그거 보면은 또 아침에 늦게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또 한 주의 시작인 월요일부터 또 늦게 일어나면은 기분 별로일까 봐 어제도 또 그걸 딱 끄고 잤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게 여러분 요즘에는 OTT가 잘 돼 있어서 그날 안 봐도 오늘 이따가 사이클 타면서 남은 거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 이거를 오늘 보지 않으면 영원히 못 보는 거면 보셔야 돼요. 보셔야 돼요. 근데 다시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맡겨놨다가 그냥 누워서 보지 말고 사이클이나 러닝머신이나 그런 데서 보시면은 몸은 건강해지고 보고 싶은 걸 보는 거잖아요. 그렇게 여러분 생각의 전환,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진짜 달라진다니까요. 내가 좀 맛없는 음식을 먹을 때 그냥 내가 건강을 위해서 먹어주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살아요? 아니잖아요. 하기 싫어도 해야 될 게 있잖아요. 어, 여러분들 하기 싫은 일 있잖아요. 근데 하기 싫은 걸 먼저 해버리고 나면 후련한데 미루다 하려고 하면 잘 안 되잖아요. 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운동이 뭐예요? 하기 싫은 거잖아요.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서 하고 나가면 하루가 행복한데 저녁에 퇴근 후에 해야지 하면 더 하기 싫어요. 더 하기 싫다고. 그래서 하기 싫은 걸 먼저 하라고. 해야 할 일이 있고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해야 할 일을 먼저 하는 습관을 길러보는 거예요. 그거 우리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니까요. 우리가 이 챌린지가 끝나는 동안까지 내가 꼭 해야 될 걸 먼저 해보는 좋은 습관을 만들어 보면 이제 나중에 되게 신기한 게 해야 할 게 하고 싶은 게 되는 날이 있어요. 운동이 지금은 해야 하는 거야. 하기 싫은데 월요일, 목요일은 안 운동 해야 되는데 어느 날 이게 하고 싶어져. 그러면 여러분은 거울 앞에 오래 서 있는 사람이 될 거다. 그렇게 바꿔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한 번에 다 할 수 없으니까 천천히 꾸준히 한 걸음씩 바꿔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느리는 걸 무서워하지 말고 느린 거는 괜찮아요. 멈춰 서는 걸 두려워하면 돼요. 멈춰 서는 순간 여러분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멈추지 말고 오늘 한 발을 가든 두 발을 가든 세 발을 가든요. 어느 날 돌아보면 많이 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멈추고 있으면 내일은 분명히 뛰어야 되니까. 자, 월요일 날 활기차게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자, 이번 주 목표가 뭐고 이번 달 목표가 뭔지 잘 생각하시고 오늘 다시 천천히 꾸준히 한 걸음씩 해봅시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했습니다. 네. 네. 자, 여러분들 오늘 화이트 월요일 되시고, 예, 또 우리 내일 새벽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화이팅 하십시오.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안녕히 가십시오. 네, 오늘 운동하셔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자, 이제 화면 종료하겠습니다.